기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부터 손끝에서 시작하는 정보통신기술사 저와 함께 시작해 보시고요. 좀 더 많은 자료를 원하시는 분은 보시는 카페에 오시면 체계적으로 자료가 정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그 ICT 엔지니어 볼륨 51에서 전 시간에 안 했던 거 광선율 분산 특성 2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광통신망 전송 품질 확보 위해 광섬유 분산 특성 명확하게 이해해야 한다 라는 내용이고요. 시공 현장에서 광케이블 포설 등의 작업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광통신망의 전송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광섬유의 특성에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특히 광섬유의 손실과 분산 특성에 대한 명확하게 파악함으로써 광통신망의 성능을 한층 높일 수 있다. 이는 광통신망 장애를 최소화하고 원활한 전송을 도모하기 위한 출발점이다. 광통신망 2에 광섬유는 주로 전송장애 요인인 손실 분산 그리고 비선형성이다. 광섬유에서 분산은 광섬유가 광선을 지나가면서 시각 영역에서 퍼지는 거. 이렇게 광이 가면은 이렇게 시각 영역이 이렇게 좀 퍼지는 거죠. 그러니까 원하는 신호를 우리가 빼낼 수 없는 거죠. 이러한 분산에 의해 발생하는 퍼짐은 분산에 의해 발생한다. 펄스의 퍼짐 정도에 따라 두 개의 인접 출력 펄스들이 얼마나 서로 가까워 있는지를 결정한다. 주어진 수신기에서 두 출력 펄스 사이에 최소한의 간격을 두는데 이는 수신기가 두 개의 분리된 펄스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광섬유에서 펄스 퍼짐의 정도는 데이터를 보낼 수 있는 최대 전송률을 제한하고, 그러니까 데이터율이 결정되는 상태에서 광섬유의 길이를 결정한다. 이와 같은 광펄스가 광섬유를 통해 전송되는 동안에 파형의 시간적 퍼짐을 분산이라고 한다. 디스퍼전. 분산은 발생 요인별로 모두 분산, 재료 분산, 도파로 분산 등이 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광 특성 그래프가 있는 거고요. 여기 파장과 여기 손실이 있고 850나노 첫 번째 창, 1300나노, 1550나노에서 크게 4개의 창으로 구분되어 있고 우리가 O밴드, E밴드, S밴드, C밴드, L밴드, U밴드로 해서 이렇게 밴드를 나누고 그 안에 평탄도가 제일 좋은 거 여기 1550나노 요 근방에서 DWDM을 주로 사용하고 있죠. 예, 광섬유 전송 장애 요소로 해서 감쇄, 이거 신호가 이렇게 줄어드는 거, 디스퍼전에서 신호가 이렇게 퍼지는 거, 넌 리얼리티에서 요 신호에 대해서 비선형성으로 해서 다른 신호가 이렇게 측정되는 거. 요 안에 그림이 이제 광섬유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는 것처럼 요게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광이 이렇게 줄어들거나 퍼지거나 비선형성이 발생한다라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아주 좋은 그림이네요. 모드 분산. 모드 분산은 전파 모드에 따라 전송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파형이 벌어지는 현상이다. 광섬유의 1단에 빛을 입사시키고 그 에너지는 전파할 수 있는 모드에 동시로 나누어 각각의 전파는 축방에서 본 경우 다른 속도로 진행한다. 따라서 출력단에 이르는 시간이 전파 모드에 따라 달라지면서 시간적으로 벗어남을 일으켜서 이것이 광펄스 파형의 벌어짐의 원인이 된다. 이를 모드 분산이라 한다. 모드 분산은 광섬유 MMF 광섬유에서 각 모드의 전파 경로가 달라 출력단에 도달하는 시간의 다름에 의해서 발생한다. 계단형 다중 모드 광섬유를 생각해 보면 세 가지 모드가 전파가 가능하고 전파하는 횟수가 많은 고차 모드일수록 출력단에 도달하는 거리를 전송해야 하므로 그만큼 긴 시간이 걸린다. 그 결과로 입사할 때의 시간폭이 좁은 펄스에서도 모드에 의한 도달 시간이 다르므로 출력단에서는 상당히 시간적으로 넓어져서 펄스가 발생한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광섬유의 스텝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저속 모드가 있고 고속 모드가 있는 거죠. 이렇게 반사하면서 늦게 도착할 수밖에 없고 직진하면서 빨리 도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고속 모드와 저속 모드의 모두차가 발생한다라는 그림이 되는 거고요. 언덕형 굴전류 분포 광섬유는 굴전류를 제어함으로써 이러한 모두 분산을 최소화하는 경우고 일대 굴전류 제어는 파장 의존성을 가지며 코어에 첨가하는 도핑 성분에 따라서 달라진다. 실제로 생기는 모두 분산의 일부의 전파 모드가 방사 모드로 바뀐다든지 전파 모드 중에서 모드 변환이 일어나서 전파 모드의 속도는 평균화됨으로 생각되어진 것보다 적어진다.
재료 분산. 광섬유의 재료인 그 유리의 굴절률은 전파하는 광 파장에 따라 다른 값을 가지고, 이것은 여러 파장의 광을 포함하고 태양광이 프리즘을 해서 7가지 무지개 색깔로 나눠지면 알 수 있다. 이 원인으로 펄스 파형의 퍼짐으로 인해 생기는 것을 재료 분산이라 한다. 이렇게 해서 이 안에 유리 성분에 따라서 이렇게 퍼진다라는 의미로 해서 재료 분산이다라는 개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광통신에 사용되어 있는 광원에서 방출되는 광은 단일 파장에 가까우나 완전히 단일은 아니고 어느 정도 폭을 갖는 파장 특성을 갖고 있어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굴절률 n이 파장에 따라 다른 경우 어떤 파장폭에 광 펄스가 입사하면 광의 전파가 파장에 의해 다르므로 도달 시간의 차이가 생기게 돼서 그로 인해서 파장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게 이제 재료 분산을 얘기하고 있죠. 도파로 분산. 어떤 모드에 대응하는 광선이 광섬유의 축과 이루는 각이 파장에 따라 다르게 되면 실제 경로의 길이에 변화가 생겨 도착 시간이 변화가 되고, 다중모드 광섬유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으나 모두 분산이 없는 단일모드 광섬유에서는 재료 분산과 서로 상쇄하는 방향으로 설계된다는 점이 중요하다. 광섬유와 같이 코어 클레드인 굴절률을 차가 작은 경우에는 경계면에서 전반사 현상은 광이 일부 클레드 부분에 누설되는 것처럼 일어나고, 얼룩되어 나타나는 비율은 광의 파장에 따라 다르므로 광의 전파 경로에 따른 파장이 달라지게 된다. 그러므로 폭을 갖는 광 펄스가 입사하면서 파장에 의한 전파 경로의 길이가 다르므로 도달 시간 차가 생겨서 펄스 폭이 넓어지고, 이와 같은 파형에 대한 시간적 벌어진 현상을 도파로 분산이라 한다. 도파로 분산은 파장이 긴 광일수록 누설 비율은 커지고 전파 경로가 길어진다. 그 총분산은 재료 분산과 도파로 분산, 광 파장에 따라 크게 좌우되므로 이를 파장 분산 또는 색 분산이라고 한다. 그래서 각 분산의 대소 관계는 모두 분산, 재료 분산, 도파로 분산 순으로 분산의 크기가 이렇게 변경될 수 있고요. 다중 모드 광섬유에서 전송 대역이 거의 모두 분산에 제한된다. 단일 모드 광섬유에서는 모두 분산이 없이 극히 광대역이 된다 해서 단일 모드 광섬유에서는 모두 분산이 없고, 다중 모드에서는 주로 모두 분산이 해당된다. 그래서 다중 모드는 모두 분산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최근에 우리가 하는 거는 그 제로 분산, 영분산 파장이 그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파장 그래프랑 분산이 있는데, 도파로 분산에 의한 부분하고 재료 분산에 의한 그림하고 파형하고 전 분산에 대한 그 파형에 대한 그 분산에 대한 그 크기를 그려놨는데요. 이런 것들은 정리해서 쓸 수 있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영분산 파장. 단일 모드 광섬유는 모든 분산이 없고 분산 그 자체가 작으므로 대역이 극히 넓고 고속 대용량 통신이 적합하다. 그러나 대용량의 정보를 장거리 전송하는 경우에는 재료 분산, 도파로 분산의 영향으로 어느 주파수에 적절한 대역이 제한이 생기는데, 이 재료 분산과 도파로 분산의 영향을 작게 하면 보다 광대역 독성이 가능하다. 재료 분산은 유리굴절 영향으로 파장이 긴 광은 빠르게 전송되고 파장이 짧은 광은 늦게 전송되어 발생한다. 그래서 이게 재료 분산의 특징이 되는 거죠. 파장이 길면은 빠르게 전송되고 파장이 짧으면 늦게 전송된다. 원래 파장이 길면 원래 느리게 전송되고, 파장이 짧으면은 원래 그 빨리 전송돼야 되는데, 이건 좀 반대적인 특성이 있는 거죠. 이러한 특성을 이용한다는 거죠. 이에 반해 도파로 분산은 클레딘 부분의 광 침투에 의해 파장이 긴 광은 늦게, 파장이 짧은 광 빨리 일어나다. 아까 얘기한 재료 분산과 또 반대되는 거죠. 그래서 도파로 분산과 재료 분산이 반대되기 때문에 이 두 개를 이용해서 합성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걸로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이와 같이 다행히도 재료 분산과 도파로 분산은 서로 반대의 영향을 주고 어떤 특성 중심을 갖는 광원을 잘 선정하면 서로 상쇄시킬 수 있다. 이와 같은 파장을 영분산이라 한다. 그래서 영분산은 도파로 분산과 밑에 있는 재료 분산을 이용해서 얘를 영분산으로 만든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아주 중요하죠. 도파로 분산 및 재료 분산의 합을 계산한 결과 그림과 같고, 요 그림이죠. 예를 들어 중심 파장이 1.2 마이크로미터에서 1 나노미터의 파장광이 1km 전송되면 1.2 마이크로미터의 광보다 10피코세컨 늦게 도달하게 된다. 그림에서 1.36 마이크로미터 근처에서 재료 분산과 도파로 분산이 서로 상쇄되어 파장 분산 값이 0이 됨을 알 수 있고, 그래서 1.31 마이크로미터에 있는 그
파장을 영분산 파장이라고 한다. 그래서 여기서 한 이 정도에서 상쇄될 수 있겠네요. 분산천이 DSF 강섬유라고 하죠. 분산천이 강섬유. 강동실에는 주로 1.5 마이크로미터에서 굴절차를 크게 함으로써 도파로 분산을 크게 하여 영분산 파장을 1.5 마이크로미터로 이동하도록 한다. 이와 같은 영분산 파장의 광을 이용하여 단일 모드 광섬유의 특징인 광대역성을 더욱 신장하여 보다 고속의 전송이 가능하다. 단일 모드 광섬유의 파장은 1.3 마이크로미터 부근에 있고 이것을 많은 전송에서 1.3 마이크로미터 대의 광을 사용하는 이유의 하나이다. 그래서 단일 모드 광섬유에서 1.3 마이크로미터 대역에 사용하는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밑에 거는 참조하시고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로 봐야 될 거는 아까 얘기한 그 영분산 파장 만드는 재료 분산과 여기 재료 분산과 도파로 분산 또는 구조 분산이 이렇게 만나는 지점에 여기 핵심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강섬유 종류별 분산 특성이 있고, 여기 싱글 모드, 넌제로 DSF, DCF, 디스퍼션 컨벤션 여기 파이버라고 해서 분산 보상 케이블에 대한 특성 등에 대해서 이렇게 그릴 수 있게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복굴절과 평강 유지 광섬유 요거만 간단히 보고 간단히 보겠습니다. 광섬유가 상당히 복굴절을 가지면 서로 직접 평강된 두 개의 광섬유는 같은 속도를 내지 않는다. 복굴절은 굴절률이 파동의 평강 방향에 의존하는 현상을 말하는 것으로 굴절률이 완전히 원형으로 대칭되지 않아서 발생한다. 이러한 비대칭성은 광섬유가 불완전한 원형으로 기하학적 복굴절이나 광섬유에 가해진 다른 압력으로 인해 복굴절 때문이다. 그러한 경우 파동의 속도는 평강에 의존하게 되고 직광 평강된 두 광섬유가 같은 속도로 진행하지 않는다. 평강 유지 광섬유는 복굴절 영향을 크게 하여 평강이 유지되어 두 개의 광섬유가 도달할 때 서로 에너지 교환이 없도록 한다. 그래서 평강 유지 광섬유는 광섬유를 대칭적으로 설계해서 제작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풀어놓은 것 같습니다. 카페에서 유사 답안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광선로 광신호 전송 시 손실과 분산. 광신호가 광섬유 내에서 전파되면 신호의 세기가 약해지거나 신호 왜곡이 발생한다. 광손실, 전파되는 광신호의 강도가 약해지는 현상. 광분산, 광신호 성분의 속도 차로 광신호 파형이 퍼지는 거. 여기 산란, 흡수, 여기 파장대 손실에서 잘 정리했죠. 그래서 광손실과 광분산에 대해서 이렇게 그림을 잘 표현한 것 같아요. 이걸 약간 좀 더 퍼지게 그렸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손실은 크게 여기 보신 것처럼 재료 손실, 구조 손실, 분산, 색분산, 평강 모드 분산, 모드감 분산에서 모드감 분산은 또 멀티 모드의 스텝 인덱스형이다. 대책도 써주는데요. 작은 공간 안에 많은 내용이 지금 달려 있는 것 같아요. 흡수 손실, 산란 손실, 구조 손실, 접속 손실, 재료 분산, 구조 분산, 재료 분산, 구조 분산이 우리 합쳐서 0이 되는 거, 그거를 영분산이라고 아까 얘기했었죠. 영분산. 그래서 참조하시고. 그래서 손실, 분산을 이렇게 비교했고요. 고려 사항에서 광대역 전송 시에 손실 분산 특성을 대비한 우수한 싱글 모드, 이것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DSF 케이블이라든지 DCF 케이블, 분산 보상 케이블 사용해야 된다. 쪽으로 장거리나 해저 케이블에 대해서 마무리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광섬유의 분산, 광섬유의 특성 결정 요인은 손실과 분산이 있다. 광섬유 품질 보장을 위해 분산 축소가 필요하다. 광섬유 분산, 광의 분산이란 빛의 퍼짐 현상으로 대역 제한의 원인이다. 아까 있는 그림, 이 그림을 여기다 좀 더 단순히 넣은 것 같아요. 재료 분산, 색 분산, 재료 분산과 구조 분산이 0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아까 뭐랬죠? 그게 이제 한 0분산이다. 뭐 그 정도로 넣어주면 좋을 것 같은데, 0분산이다 해서 광섬유에 대해서 이렇게 광 퍼짐에 대해서 싱글 모드나 멀티 모드로 이렇게 보여줬네요. 색 분산, 재료 분산과 구조 분산이 합쳐진 거, 그래서 DSF 케이블이라든지 DCF 케이블을 보상하고, 모드감 분산, 멀티 모드에서 주로 발생하는 거고, 이런 것들은 이제 싱글 모드라든지 그레이드 인덱스 멀티 모드에서 보완하고, 평강 모드는 평강 모드 제역이라든지 오이 보상기로에서 한다라고 해서 잘 정리된 것 같습니다. 모드 내 분산과 모드 간 분산에 대해서 비교를 했고요. 최근 동향은 광통신에 치명적 영향이 그 분산이 있을 수 있어서
여기 DSP 케이블 여기 언급했네요. 초고속 정보통신망 이중 시 싱글 모드에 적용 중이다 해서 전반적으로 정리가 잘 된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